에코프로 BM 공매도 형들 큰일 났어. 형들 큰일 난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에 이제 그 공시사항이 나온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련이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이, 운영자금이었고, 한 3,600억 원 정도. 중요한 건 시설이랑 운영자금입니다. 뭐 채무 상환 이런 거 없어요. 예. 3자 배정이고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4천억 원까지 3,600억 원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대주주는 에코프로고 100% 종속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3자 배정을 하면 100%에서 그 조금 희석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IPO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요건 좀 정리해 드릴까요? 잘 나온 기사가, 인포맥스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4천억 원 투자 유치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고요. 2회에 걸쳐고요. 첫 번째는 3,600억 원, 뒤에는 한 400억 원. 기업 가치는 3조 원으로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사고 싶어도 안 팔고 있었다가 판다 그러니까 냅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대다수가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증권사 쪽에서도 자산운용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직원복지도 있고요. 그리고 IPO, 기업공개, 상장과 관련된 조건들도 들어갔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상장 못하면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상대로 풋옵션, 아까 그 카카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까지 못하면 풋옵션 행사해가지고 엑시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여기 보시면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각각 얼마예요? 2,286억 원, 1,324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 그리고 100%인데 요건 이제 희석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전환사태 CB 발행한다라고 나왔어요. 야, 총 8,400원 규모예요.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 에코프로가 지분 100% 소유한 자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죠.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00% 자회사로 소유한 거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뭐예요? 시설자금이나 향후에 운영자금이나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제3자 든든한 투자자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비율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좋은 조건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3,600억 원 이번에. 그리고 다음에 합쳐갖고 4천억 원가량. 왜 이렇게 하겠어요?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왜 확보하겠냐고요.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수치를 보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향후에 계속 당분간 갈 수 있는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대거 투입해갖고 이 수요,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 얘네가 수산화 리튬에서 1등 회사는 아니겠지만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주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거예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통한 영업 이익 마진의 급증을 지금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속도의 성장성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 공개, 상장 향후에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다는 것도, 왜냐면 이거 풋옵션까지 걸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서 희석이 된다고 쳐도 쭉쭉쭉쭉 자금이 또 타고 올라가겠죠. 채무 상환이나 시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주 배정, 3자 배정, 이건 호재가 맞는 거죠. 그나저나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가 지난번에 어떤 분은 2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러프하게 잡은 게 지금 3조 원 나오네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지금 에코프로 보고서인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 가치가 2조 3천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2조 3천억 원과 3조 원은 차이가 좀 있네요. 예, 한 40% 정도 차이가 있네요.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BM도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CB 전환사채를 통해 갖고 4,400억 원을 확보를 한다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와요? PF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금융사들이 이번에도 대거로 몰렸다. 사고 싶은데 판다고 하니까 냅다 들어온 것 같아요. 누가 이 가격에 사겠냐 그랬지만 냅다 다 들어오네요. 12는 5년 만기로 되고요. 표면 이자율 0%, 이자율은 2%, 만기 이자율, 전환가액은 27만 5천 원. 현재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 조정가액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걸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7월부터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원재료 구입 대금의 1,400억 원, 유럽 북민의 양극재 공장 시설 투자에 3,000억 원 확보한다. 얘네들도 지금 지어달라고 지금 줄 서 있으니까 늘려가지고 팔아야 되죠. 자금 확보되죠.
그래가지고 계속 나왔던 어떤 노이즈가 뭐예요? 2차전지 쪽에 시설 투자 자금이 없어갖고 대규모 유증을 단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주들은 한번 휘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왔는데 나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네요. BM도 대규모 자금을 사무운용사와 금융사를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자, 원재료 구입 대금 양극재 공장 시설 투자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3자 배정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손 안 벌리고 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의 효율적 확보를 한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시장에서 호재로 생각하는 재료죠.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갑자기 나온 공시가 아니에요. 보시겠어요? 이거 29일 날이거든요. 이미 1조 투자유치 윤곽돼 있고 이 비슷한 소식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이 내용이 이 공시 전에 나왔던 거예요. 투자유치 작업 조만간 완료한다. 시장 기대감을 국내 주요 PEF가 대거 참여하면서 그룹의 성장성에 따른 기대감을 재확인한다. 10곳을 대상으로 약 1조 원, 8,800억 원 맞네요. 8,400억이야? 8,800억 하여튼 8,000억 중후반대의 금액을 지금 유치를 했잖아요. 1조 원 금액은 조금 이거보다 작지만 그리고 뭐 각각 5천억 원은 아니지만 그 비대하게 4,400억 원, 4천억 원, 8,400억 원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가 나왔네요. 중견 운용사도 재무적 투자자 FI로 올라선다. 얘들 왜 하겠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꼼꼼물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상장사, 비상장자에 모두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제 비상장사, 이노베이션에 투자한 애들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상장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상장 바라보고 하는 거여가지고 상장되면 바로 이제 엑시트하든지 아니면 지분 가치를 늘려가지고 평가 차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 기업의 지분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사실 기관 투자자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막상 투자 참여 기회가 열리니까 나도 살게요, 너도 살게요, 쟤도 살게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거고요. 그래서 높은 차익 실현을 기대한 운용사들이 앞다퉈 자금을 집행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진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운용사 대상으로 투자 유치 작업하고 있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알려져 있던 겁니다. 금액도 공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즉 대규모 투자 금액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업계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모르겠냐고요. 그 형님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안깨한 힘을 쓴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나오는 거죠. 이따가 공매도 상황 화요일부터 쫙 정리해놨는데 화요일부터 갑자기 세져요. 월요일까지는 14위였고 확 줄어들었었는데 지난주 화수목금 공매도 엄청 세졌거든요. 그게 이거 대비해가지고 일단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라는 게 아니었나 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난주 집중되면서 강해진 거 여러 번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현재 CB 등을 통한 투자금 유치 소식이지만 향후에는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회사채 발행 소식도 들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자금 들어오는 내용들이죠. 위례스 2차전지 이번 달 출격으로 인한 자금 유입 가능성, 그 다음에 MSCI 편입은 8월 31일, 발표일은 8월 11일, 다음 달이에요. 당장 이거 발표. 그리고 새로운 ETF 소식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삼성자산운용에서 2차전지 소재 레버리지 ETF 4일 기습 상장합니다. 갑자기 기습 상장해요. 양극재 소재 기업의 약 80% 이상, 포퓨, BM, 에코프로, LNF, LG화학, 코스모신소재, SKI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주, 나노 예, 이런 애들이에요. 소재 쪽에다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포퓨, 에코프로, SDI 뭐 이런 애들, 이노베이션 쭉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예정까지 있는 거야. 지금은 자금적 측면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죠.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지금 충당한 자금,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들 이런 것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정도 자금이 투여되는 건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금 받아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유보 쌓는 게 아니고 당장 지어야 되는 시설 자금이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요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를 다시 업계 현실과 부합시켜갖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수주나 기타 고객사 확보가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도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 형님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공매형들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일 어제 7월 3일 월요일 방송에서 조간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3조 원 이상의 시장평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3,600억 원가량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총 금액은 4천억인 될 것이다. 400억 원은 이제 2차에 더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공시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이노베이션의 시장 가치는 3조 원, 3조 원을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지금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은 2조 3천억 정도가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조 3천억. 근데 이게 왜 여기는 2조 3천억이 나와 있는데 향유 가치가 이 과거에 얘기했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6,7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적정 시총이 11조인데 이 11조에 해당하는 게 6,700억 원 정도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향유 적정 가치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건데 시장 가치는 3조 원이었죠. 그리고 이 시장 가치는 그것보다도 더 높게 시장에서는 이게 보수적인 거고 더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730억 원 대비해서는 최소 5배, 많게는 10배 정도 지금 시장 가치를 받는 건데 뭐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어제 드리면서 시장 가치를 조금 이제 2조 3천억으로 잡힌 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2조 3천원 평가했다는 전해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6,730억 원의 가치 평가했던 걸로 나타나서 이를 바로 잡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장 가치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최소 3조 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게 본다 시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30억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후행적으로 보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 당시에 너무 이거 작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거나 전일 신고가 뚫은 에코프로 주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0만원 눈앞 사상 최고치 경신 90만 8천원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죠. 초반에 갭 띄우면서 출발했지만 스멀 올라오다가 빵 여기서 이제 내려갈 줄 알았지, 힝 쏘갔지, 다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91만 9천원 90만원 돌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노베이션이랑 BM 4천억 원, 4,400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이 그것도 이제 믿을만한 곳으로부터의 주주한테 손 안 벌리고 투자 유치한 소식 등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시설 자금인 거고 시설 자금이 들어오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유치를 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수주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만들면 다 돈이니까 그게 그리고 실적이고 영업이익이 되니까 그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만들 돈이 필요하다. 돈을 안정적으로 수급했다. 야, 땡큐네, 호재네 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쇼스퀴즈 나올랑말랑 하고 있던 이 주가에 밀리지 않던 주가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이 된 거죠. 어제 보면은 이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결국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일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청산하면서 쇼스퀴즈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온 것 같아요. 이따가 수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이것도 영향이 없진 않아요. 이게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에코프로가 납품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테슬라라는 하나의 어떠한 투자를 할 때에 글로벌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투심이 좋으면은 같이 그 핑계 대면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접 관련주가 아니어도.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애들이 같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2차 전지 양극재 사업 담당하는 에코프로 BM이 해외 공장 증설에 수주를 늘린 것,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3자 배정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확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하나증권은 45만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고 삼성증권은 40만원으로 추산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만원을 넘어가서 목표 주가의 2배를 훨씬 훌쩍 넘긴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면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이거는 6개월치 공매도인데 6개월간의 올해 들어서 1월 3일부터 어제까지의 공매도 순위를 살펴보니까 1, 2위가 나란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요거 상위권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면 전부 다 2차 전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 종목들이에요.
자, 한 달 사이에 공매도 순위 봐도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이 오히려 4위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일 공매도 순위를 봐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인데 사실 매매 비중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의 차트인데 차트 어때요? 횡보하다가 쫙 올라와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조금 올라가다가 아직은 전고점 탈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공매도 금액 1위는 뭐예요? 기준 금액 1위는 에코프로 BM이에요. 근데 공매도 상환이 중간중간 BM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면서 롤링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특히 연초부터 상승률을 보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에코프로에 비하면 에코프로 BM은 견딜만한 수준이에요. 한 130, 150% 정도? 이 정도면 견딜만한 수준이고 공매도를 치면서 상환과 반복 공매도와 공매도 상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손실을 줄여나갔을 법한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BM 같은 경우에 물론 공매 잔고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얘네들도 대차 잔고 보면. 근데 에코프로 BM도 어지간한데 심하고 어지간한데 지독합니다. 얘네들은. 예. 10만 원도 안 됐던 종목이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얘 지금 9만 원, 8만 원대였어요. 이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낮아 보이지만 이 자리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위로 쏩니다. 네. 위로 쏘고 내려왔다 다시 쏩니다. 눌러요. 어디까지? 50만 원까지 눌리면서 49만 9천 원인가? 하여튼 뭐 한 번 이탈을 하고 쭉 횡보를 하다가 지금 올라가서 여기서 아예 거래량 터지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쇼스퀴즈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10만 원도 안 되던 종목이 90만 원이라고요. 거의 10배입니다. 10배. 50만 원까지는 80만 원에서 내렸는데 그 이상 쉽사리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좀 갚아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악재, 뭐 버시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잡음 노이즈 만들고 뭐 테슬라 얘기로 누르고 막 별걸 다 했는데도 악재, 공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도 밑꼬리를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도 밑꼬리 달죠. 여기도 밑꼬리 달죠. 밑꼬리 달죠. 밑꼬리들 여기도 밑꼬리 달죠. 예, 얘도 요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밑꼬리 달죠. 예. 여기 밑꼬리 달았지만 밑꼬리 단 데가 많아요. 밑꼬리를 지속적으로 다는 모습이 보이면서 버티기가 시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화요일부터 살펴보면 이거 에코프로 대차장고인데 금요일까지 묻지마 공매도 폭탄이 쭉 나온다고요. 네, 요렇게 묻지마 공매도 폭탄이 나오는데 이 폭탄이 사실은 8,4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유치를 이미 알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갚기 시작합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지금 갚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갚아 나가는 거예요. 주가는 크게 내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내리고 결국엔 지난주 금요일에 이 PF 8,400억 관련해서 장 마감 공시후에 나올 거를 알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았어요. 78,000 이렇게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주가 급등에 따른 쇼스퀴즈 나오는 거예요. 대차 잔고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심히 갚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그래 역시 대차 잔고 감소를 우리가 이틀 동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얘네들은 조금 더 빨리 갚았어요. 이거 보시면은 에코프로하고 BM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 규모도 참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보면 에코프로가 BM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는 재밌어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할 때 살펴보면 이제 에코프로 여기 이제 BM에 에코프로 BM에 보시면은 갚고 있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이 대차를 갚으면서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세에 몰리면서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오히려 매수에 동참하면서 숏스퀴즈를 함께 만들어내는 수급적인 상황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지금 니 편 내 편 따위는 없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사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인데 얼마 전 미국 얘기인데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뉴욕 공매도 투자들의 공매도 규모가 1290조 원입니다.
예, 전체 금액의 5%인데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공매도가 무서운 게 뭐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고 내려가는 거는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리는 건 그냥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0원에 가깝게 수렴을 하는 거지만 맨날 하한가 맞아도 0원은 안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가 맨날 상한가 맞으면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상승에 제한이 없어서 손실에 제한이 없다. 손실이 끝까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잘못 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고 1억 원 되고 10억 원 되고 100억 원 될 수 그런 종목은 없죠. 근데 100억 원까지 10만 원짜리가 갈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없다.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리고 최악에 가깝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예. 얘네들 지금 주가가 잘 가니까 특히나 성장주에다가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주가가 잘 가니까 손실을 엄청 크게 본 거예요. 720억 달러 손실입니다. 예. 얘네들 지금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미국도 그래갖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목표주가 내려버리고 공매도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목표주가 내린 다음에 우리 공매도 칩니다 그러면 대놓고 때려버리거든요. 그럼 대놓고 때리면 누군가는 야 그럼 우리는 니네들 공매도를 때린다니까 우리는 매수할게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 포지션 싸움을 하는 건데 진 거죠. 예. 지금 뉴욕 증시 호흡이 길어졌고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기술주들이 계속 반등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테슬라, 애플, MS, 엔비디아, 아마존 다 엄청나게 오른 애들이에요. 예. 최소한 2배 이상 오른 애들이고 신고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한테 공매도를 쳤다고요. 테슬라 1위 또 테슬라한테 지금 또 테슬라야 16조 원 손해봤어요. 엔비디아 공매도 투자자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5%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공매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와 공통점은 성장주의 성장성에 의심을 하면서 향후 하락 가능성에 배팅을 한 거예요. 공매도를 그렇게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된설이 맞고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무너지면서 손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수십조예요, 수십조 얘네들. 이번 에코프로 상승은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성장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때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고 지금 한 주식 사기 운동부터 했고 여러 가지 그 개인주주들의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업계에서도. 에코프로에서 그리고 타 종목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6개월 치잖아요. 우리는 얘네 둘을 지금 주목을 하면서 본 거지만 요 밑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죄다 2차 전지라고요. 여기가 죄다 2차 전지입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죄다 2차 전지입니다. 포퓨, 호홀, LG엔솔, NF, 삼성 업황 턴어라운드가 당장 어려운 종목들 카카오,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에 대한 공매도도 보여요. 근데 상당수는 지금 2차 전지 성장주의 공매도가 꾸준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공매 형님들이 위험해 보이는 게 해당 업황의 상승세는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그룹 어제 발표했죠. 121조 2030년까지 투자한대요. 2차 전지 수소. 2차 전지 끝나면 얘는 수소라니까요. 친환경 미래소재 100년 기업이래요. 얘는 넥스트 레벨까지 있어요. ESS도 잡잘.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ESS까지 간다니까요. 전기차 배터리만 가는 게 아니라 ESS까지 간다니까요. 거기다 LG엔솔 인도 배터리 공장 경차의 경전기차 전용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고 미국 홀랜드 공장 확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증설 조인트 벤처 소식 신제품 출시 뭐 LFP 파우치부터 해가지고 신제품 출시 뭐 다음에 지금 리치 망간 하이 망간 양극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파우치형에다가 넣을 거다 뭐 그 다음에 4680 얘기 나오고 있고 수주 소식들 지금 이제 요즘에 뜸하긴 하지만 자금 이슈로 지금 뜸하긴 하지만 이거 왜 짓겠어요? 짓는 이유가 있겠죠. 용처가 있으니까 짓는 거라고요. 수주 소식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에 따라서 투자도 꾸준하게 집행이 되는 추세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업계에서 시설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수주가 있다는 거죠. 수주가 있는 곳에 시설 투자한다고 너도 나도 달려들고 그럼 우리 돈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막 다 물려드려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죠. 자금 조달 용이하고요. 자금 소요에 맞는 공급이 들어온 측면이 강조가 된 거예요. 지금 자금적인 측면이 최근에는 강조가 많이 됐는데 이제는 수주 모멘텀 이야기도 함께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공매 형님들이 지금 어제가 끝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이고 일단 그건 그거고 에코프로 쇼스퀴즈는 어디까지 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사죠. 저한테도 여쭤보셨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죠. 제 방송은 종목에 대해서 리딩해드리는 방송이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게 쇼스퀴즈가 가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쇼스퀴즈가 240불에서 360불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간다고도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 재산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그 미련 없이 수익을 낼 것이다. 극대화를 최대한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급등했다고 오늘 또 급등한다는 보장도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다만 이 업계의 분위기와 업황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수급적인 이슈들 그리고 모멘텀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내 재산은 내가 반드시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서 에코프로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번 주에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이거 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 분석하는 스타일은 각자마다 다르거든요. 제 분석 스타일은 제 방송에 오셔야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 그리고 좋아하시니까 이거 잘 나와요. 저도 요 잘 될 때 해야죠. 좋아하시는 거 하고 필요한 거 하고 요번 주에는 요런 쪽으로 조금 이게 뭐 언제까지 소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BM이랑 에코프로 오늘 얘기 준비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짚어갈 건데 일단은 에코프로는 어제 좀 빠졌죠. 근데 장 초반에 보시면은 요렇게 장 초반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야 스퀴즈가 또 나오나 싶었는데 오전에 이렇게 확 내립니다. 오전에. 근데 급락이 나오면 오전에 좀 이제 나오는데 공매도가 좀 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오전에 좀 나오고 이제 매수세 들어왔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로 지금 약간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는 93만 4천 원으로 높였죠. 예.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이 5일이잖아요. 지난 3일 월요일에는 90만 원 돌파하면서 급등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이게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BM 요거 투자 유치 소식에 주가에 영향을 줬고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줬고 그동안에 몰려있던 공매도들 급하게 좀 상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있었는데 공매도 들어오고 매도세 세게 나오니까 밀렸죠. 84만원대까지 밀리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회복해서 변동성이 에코프로도 어제 제법 있던 상황입니다. 공매도 순위를 좀 볼까요? 공매도 어제 순이에요. 어제 공매도 집계된 장 마감하고 순인데 1, 2위 여전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있고 SK이노베이션이 3위에 또 이제 따라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사량에 정말 대단한 정점에 서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공매도들은 알라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하고 있는 거죠. 5위까지도 모두 2차 전시가 독식하면서 공매도 편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차장고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대차장고 3거래일 연속으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한마디로 대차 거래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잖아요. 주식을. 요게 이제 갚았다라는 거잖아요. 3거래일 연속 줄어들고 있고 어제 대차 잔고 감소가 꽤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 중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때리고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고점 됐을 때 때려갖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밑에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특히 오전에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사 하나 보시면은 공매도와의 전쟁 또 승리했나? 에코프로 주식 빌린 투자자 상환 늘었다. 상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손실 감소하고 빌린 주식을 상환하면서 이제 숏 커버링 이게 좀 더 급하게 나타나면 숏 스퀴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테슬라도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테슬라보다는 4,400억 원, 4,000억 원.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의 4,000억 원 3자 배정 유상증자, 4,400억 원 에코프로 BM, 뭐 양극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돈 땡겨가지고 시비 발행한 거, 요거 잘 된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3자 배정에다가 타법인한테 빌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빌렸고, 또 회사채 앞으로 이제 LG엔솔이 5천억 원에서 1조로 지금 늘렸잖아요. 얘네도 회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주가가 조정받을 것으로 보고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렸죠. 일부 물량은 손절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대차 잔고가 크게 줄었죠.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고요. 그럼 얼마나 줄었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상환 수량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에코프로 BM도 상환 수량이 늘어나면서 증감을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 대차 거래 증감을 보니까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쇼 커버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에코프로 대차장고 보면 상환이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월요일에 쇼스 퀴즈 나왔었잖아요. 이후에 어제 이제 화요일 7월 4일 화요일 장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급등 후에 오전에 강한 매도세가 있었는데 공매도로 좀 세게 누른 것 같아요. 그리고 84만 5천 원까지 내려왔고 여기 이렇게 세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특히나 거래하는 게 폭발하면서 팍팍팍팍팍팍 호가창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내려가면 개인들은 특히나 이제 수익에 가까운 개인들은 심리가 심약하잖아요. 우리가 팔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80만 원 초반에 산 사람들만 해도 90만 원 갔을 때 야 수익이 15%네 진짜 땡큐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93만 원 갈 때까지만 룰루랄라 비대를 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몇 분 있으니까 막 내려가요. 예, 주가가 내리꽂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게 하면 진짜 무서워집니다.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80만 원 사신 분들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지? 야 5%만 먹고 팔까 그래갖고 요쯤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여기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신용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반대 매매 나올 게 없어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냥 버티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네. 신용 물량을 다 막아놔가지고 이게 반대 매매가 그럼 어느 정도의 신용이 딱 썼으면은 반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셀이 나와가지고 내려가고 그럼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급락이 나와도 VI가 안 걸리고 거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말아 올려버리고 이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학습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신고가 이후에 에코프로 BM으로 매수세가 좀 옮겨가는 것도 어제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쇼커버가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 확인을 해보면 이번엔 에코프로 BM의 대차 잔고입니다. 근데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대차 거래 잔고가 오히려 늘었어요. 최근에 줄다가 늘어나는 건데 유통 주식 수가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 비해서 많아요. 주가 상승폭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 어제 다 보여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9배, 10배 오른 거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죠. 막 200%, 250% 정도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공매도와 상환을 얘는 가격적으로 상승폭 안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버틸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를 보시면 오히려 공매를 치면서 주가를 누르면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도 나타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꼭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들의 그런 예의주시할 부분은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른 수급 모멘텀으로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도 역시나 종목별 개별 이슈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급적 이슈가 주가의 변동성을 만든 거잖아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수급적 이슈로 들어올 만한 대기 자금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이 대기 자금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 보세요. 2차 전지 소재 ETF 전쟁 서막이라고 하는데 어제 출격을 했어요.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거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미래셋에서 만든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다가 만드냐면 어제 나온 삼성자산운용권은 포퓨에다 20%, BM의 15%, 에코프로 15%, LNF 15%, LG화학 15%, 코스모신 소재 7.88, SKI 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먼 이게 일진이죠 옛날. 그리고 대주, 뭐 나노신 소재 이런 애들한테 들어갔는데 비중을 보면 포퓨, 에코프로 BM 15%, 20%씩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장하는 게 이제 목요일날 상장하는 게 타이거 2차 전지인데 여기 보면은 에코프로가 16.7 얘는 포홀드 넣었네 15.7 LG화학 14.4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상한캡은 15%로 넣어갖고 18개 종목에다가 그 종목 많지 않습니다. 15% 상한 넣어가지고 주요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양극재하고 리사이클 광물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요. 이거 이제 여기 매수하면 일로 다 돈이 들어와가지고 매수하는 가격 올라가는 거죠. 이거 전일 출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코덱스 2차 전지는 담는다고 하는 종목들 그래갖고 투신권에서 어제 당장 수급 보니까 에코프로 BM, LG화학, 코스모신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전일 매수가 투신권에서 소폭씩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이 이것만 출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레버리지 ETF도 상장이 됐는데 이거 뭐냐면은 수익률 2배로 추종하는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삼성 SDI, 에너지솔루션, 이노베이션, LNF, 코스 이거예요. 또 이거 편입한 것도 어제 상장이 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의 두 가지 ETF는 상장이 됐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장 타이거 ETF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출시된 예정. 그 뒤에도 ETF가 인기가 좋으면 운용사들은 뭐예요? 만들죠.
돈 되면 하는 거예요. 좋은 상품 있으면 출시를 합니다. 출격 대기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ETF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요거 MSCI 지금 7월 달입니다. 이거 당장 다음 달이에요. 이거 먼 거 같은데 당장 다음 달이어서 발표 8월 11일이에요. 리밸런싱은 31일이고 변경 유효는 9월 1일.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 많이 나올걸요. 이건 10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업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00%예요. 이거는 회사들께 확실해요. 100%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자금 유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실적 발표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근데 에코프로 BM이 뭐 실적이 이번에는 좀 안 좋을 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어질 거죠. 그리고 수주 관련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얘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LG엔솔 인도 배터리 전기차 공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홀랜드 공장 확장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증설 조인트 벤처 캐나다에 어쩌고 어디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깎아서 먹겠냐고요. 그거 쌓아놓겠냐고요. 유보로. 필요하니까 돈을 만드는 거예요. 예.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2차 전지 업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설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갖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가 아니라 수주가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만들어라 진짜 우리 급하다 물량 좀 줘라 이런 거예요. 수주가 있다는 거고 수주가 있는 곳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되죠. 예. 그럼 시설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 돈 없는데 시설 투자할 건데 사양 산업이면 그래도 아무도 돈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삼자 배정 때려버리던지 아니면은 뭐 그러겠죠. 삼자 배정이래 그냥 주주 배정을 때리던지 아니면 되게 힘들게 하겠죠. 아니면 캐파를 줄이던지. 근데 이거 만들면 이익이 날 게 분명해요. 아니면은 막 진짜 지분으로 살 수도 있어. 주식으로 살 수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너도 나도 돈 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회사채 발행해요. 회사채 발행한다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그럴 텐데 회사채 신용등급도 좋고 회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회사채 발행하는 규모보다 엔솔이 발행하고자 하는 게 5천억 원이었잖아요. 원래 NG엔솔이. 근데 5조 가까이 모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집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그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5천억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모였으면 1조도 가능하겠네. 1조 나도 사람들이 다 회사채 발행이 됐어요. 싸게 많은 금액이 발행이 된다고요. 네. 너도 나도 돈 빌려준다고 회사채 시장 그 다음에 뭐 사무시장 다 된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유상증자 할 거고 뭐 카카오처럼 될 거고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결과로. 그리고 공매도형들은 그래서 이러한 넘어야 할 산들이 꽤나 지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형들 아직 괜찮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